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2단원 블록선도와 신호흐름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두 개의 친구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선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각형, 블록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사각형을 매번 그리기 귀찮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선으로만 표현한 것이 신호흐름선도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친구들은 우리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원리가 같기 때문에 초반에 블록선도를 설명할 때 잘 이해하신다면 뒷부분도 수월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희소식을 알려드리면요. 이 단어는 우리가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출제되는 단원이기도 해요. 잘 출제되는데 내용이 쉽다.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점수를 챙겨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블록선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블록선도를 그려봤는데요. 무엇인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1단원에서 게루프 제어계와 페루프 제어계를 비교해서 설명드렸을 때 선풍기와 에어컨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때 선풍기와 에어컨을 우리가 하나의 네모 안에다가 간단하게 작성을 했죠. 이렇게 네모, 즉 블록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곧 블록선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떠올려보면 우리가 비교적 그리기 쉬운 선풍기를 예시로 다시 들어볼게요. 선풍기를 이렇게 네모로 간단하게 표현했죠. 이 친구를 선풍기 라고 봤을 때 선풍기를 어떻게 조작하냐, 어떻게 제어를 하냐 봤더니 우리가 선풍기는 우리가 전원을 켜면, 즉 ON을 하면 바람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쵸? 그리고 전원을 끄게 된다면 역시 바람이 이제 안 생기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제어가 가능한 게루프 제어계의 특징을 알아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번 네모 아니면 선풍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학적으로 이론을 일반화시키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블록선도는 이렇게 똑같이 사각형, 즉 블록을 그려주시고 이때 들어오는 신호를요. 여기서 지금 온오프라고 표현했지만 입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력. 그리고 이 나오는 신호를 출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사각형은 무엇을 의미하냐? 입력과 출력을 관계를 특징을 설명하는 하나의 식이 되겠는데 이 식으로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전달함수를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전달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전달함수 GS는 입력을 라플라스 시킨 것분에 출력을 라플라스 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입력분의 출력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RS, 출력을 CS라고 하면 전달함수 GS는 RS분의 CS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네모 안에는 전달함수가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한번 작성해 보면 여기가 GS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선풍기를 예시로 들었지만 뭐 다른 것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이 전달함수 자체가 우리가 자판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판기의 입력, 우리가 돈을 넣는 거죠. 즉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이렇게 입력으로 돈이 들어가고 자판기를 거쳐서 출력으로 음료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전달함수는 RS분의 CS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블록선도를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온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상 좀 더 복잡하게 출제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 전달함수, 출력뿐만 아니라 좀 다른 용어들도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가합점입니다. 이 용어를 암기하시기보다는 블록선도에서 이 가합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것을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A라는 신호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플러스 부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블록선도에서 이렇게 빈 동그라미인데 조금 크게 그려진 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친구를 가합점이라고 합니다. 이 빈 동그라미 자체를 가합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는 A라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고 플러스가 붙고 아래쪽에서는 B라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럼 이때 가합점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가합점에서 이 신호와 이 신호, 즉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와 아래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A는 플러스가 붙었죠. 즉 A에 플러스가 붙었고 B 같은 경우는 뭐가 붙었죠, 여러분? B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이 두 신호를 가합점에서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A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2 더하기 마이너스 3은 사실상 2 마이너스 3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법을 쓴 것뿐이고 그래서 사실상 뺄셈은 덧셈의 응용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결국에 여기서 가합점에서 더해져서 나오는 신호는 A 마이너스 B가 된다.
항상 가합점에서 이렇게 뺄셈으로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되고 가합점에서는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와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를 더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 만약에 B가 플러스입니다. 즉 왼쪽에서 A에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고 B에 플러스가 아래에서 들어오고 있다면 이때는 어떠한 것이 되죠? A와 플러스 B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달라지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이 가합점에서 신호가 더해진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인출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블록 선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인출점은 A라는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했을 때 이때는요, 이 검은 점이에요. 검은 점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 A라는 신호가 이렇게 쭉 왔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A겠죠, 여러분. 근데 이 신호를 여기서 하나 더 따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기해서 신호를 똑같은 신호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A라는 신호를 빼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이 검은 점, 이 두 개를 빼온 이 점을 인출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빈 동그라미는 가합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번 특징을 비교해보면 이 친구는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와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를 더하는 것이고 인출점은 원래 이렇게 A라는 신호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를 빼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AA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지금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블록 선도만 알아봤는데 이러한 블록 선도를 직렬 결합일 때 그리고 병렬 결합일 때 그리고 피드백 결합일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결합. 제가 초반의 예시를 이렇게 전달함수를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결합된 형태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앞부분이 우리가 보통 왼쪽을 입력측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력측 RS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을 출력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S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이 전달함수를 여기는 G1, S,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전달함수를 G2S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간단하게 등가화를 시킬 수 있나?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회로를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RS 이렇게 하나의 전달함수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친구가 전체 전달함수 GS라고 한다면 이 GS를 어떻게 직렬 결합해서 표현을 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 간단한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우리는 결론만 챙겨가 주시면 돼요. 즉 입력에서 전달함수 G1S를 거치게 되면요. 이 노란 색깔 화살표 이때 이 G1S, 즉 이 G1S 전달함수의 출력측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RS에서 곱하기 G1S를 한 값입니다. 노란 색깔. 이해되시나요? 곱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 이제 이 G2S에서 입력이 이 노란색이죠. 그러면 이 출력측 빨간 색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CS지만 이 G2S, 즉 전달함수 자체에서 입력과 출력측으로 구별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CS는 입력, 이 노란 색깔에서 G2S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RS, G1S를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이러한 입력 측에 G2S를 곱해주면 된다. 그럼 결국엔 뭐죠,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RS, 초반에 있었던 이 입력 RS와 출력 CS가 있다면 우리가 전달함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RS분의 CS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즉 전체를 RS로 동시에 나눠주시게 되면요. RS분의 CS는 G1S 곱하기 G2S가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이 GS라는 것은 이렇게 직렬 결합되어 있는 친구는 단순히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식만 챙겨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병렬 결합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지울게요. 네 번째, 병렬 결합.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력 RS가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인출점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 따겠습니다. 여기서 전달함수 위에 거를 제가 G1S, 이 아래 전달함수를 G2S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여기 가합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제 둘 다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나오는 이 출력을 C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직렬 결합은 우리가 간단했는데 병렬 결합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다 나왔죠, 여러분?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결론식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친구도 역시 이렇게 하나의 전체 전달함수로 표현을 할 때는 단순히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RS가 이 인출점에 의해서 여기도 RS 그리고 여기도 RS가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A가 똑같이 이렇게 분기돼서 가는 것처럼 RS도 R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 보시면 RS에서 G1S를 곱한 것이 이 출력 측이 됩니다. 이 G1S의 출력이 되는 거죠. 이 빨간 색깔 부분이 RS 곱하기 G1S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볼게요. 초록 색깔로 이 부분, 이 화살표 볼게요. 이 화살표 뭐죠, 여러분? G2S의 출력축이죠. 즉, 우리가 이 G2S의 출력축은 이 입력에 이 전달함수 G2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RS 곱하기 G2S가 돼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가합점이죠. 이 두 개의 신호를 더해주면 그것이 출력 CS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RS, 이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의 신호를 단순히 더해주시면 CS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CS는 RS G1S 가합점이니까 플러스 그리고 초록 색깔 부분 신호를 작성해 주시면 RS 곱하기 G2S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공통인 것이 RS가 되겠죠. RS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CS는 RS 그리고 G1S 더하기 G2S가 됩니다. 결론, 우리가 결국에 이 전체 전달함수 하나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고 싶냐면 RS를 전체 전달함수 G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전체 전달함수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GS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GS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러분? 이 전체 전달함수 GS는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했어요. 즉 RS분의 CS가 된다.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 식을 동시에 RS로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좌변을 RS로 나누고 우변도 RS로 동시에 나눴어요.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RS분의 CS, 즉 이것이 전체 전달함수 GS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G1S 더하기 G2S가 곧 전체 전달함수 GS를 의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렬 결합일 때 단순히 곱했던 것처럼 병렬 결합일 때는 단순히 더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병렬 결합일 때 GS는 G1S와 G2S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만 챙겨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직렬, 병렬 잘 기억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응용해서 한번 피드백 결합일 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결합이 있을 때 우리가 블록 선도를 해석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교재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입력 RS에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고 여기에 가합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RS는 플러스 부호라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전달함수 GS를 거치고 이 GS에서 나온 출력이 있겠죠. 이 친구를 출력 CS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피드백이 없어요, 맞죠? 우리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우리가 단순한 게르프 형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피드백 결합이 되려면 출력에서 역으로 우리가 입력 측으로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이 CS에서 화살표 방향을 잘 주목을 해주세요. 교재 그림에서 이렇게 화살표 그림을 봐주시고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혔죠, 여러분? HS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전달함수인데 제가 자세한 용어는 제가 추가적으로 쭉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 HS에서 가합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신호가 피드백이 됩니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요. 이 HS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우선 마이너스로 우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플러스인 경우에서도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교재에는 여기에 ES, BS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용어를 모르더라도 이 블록 선도를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고 기출문제도 다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어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RS 알고 있죠? RS는 입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RS는 입력. 그리고 우리가 또 CS는 출력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복습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 즉 정확히 말하면 입력을 라플라스 시킨 것분에 출력을 라플라스 시킨 것을 전달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함수 GS 익숙한 거 쓰고 싶은데 이미 여기에 GS가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표현하고 싶은데 RS분의 CS를 어떤 문자를 사용할까? 고민을 해서 봤더니 우리가 MS를 사용합니다. 즉 문자 M을 사용해요. 여기 보시면 M, S가 됩니다. 즉 입력분의 출력이 전달함수인데 여러분 이 전달함수는 어떤 전달함수예요? 정확히는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RS에서 제가 하나의 큰 블록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의 큰 블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파란 색깔 블록에서 지금 입력이 들어오고 있고 출력이 나오고 있죠. 즉 이 파란 색깔 블록도 우리가 이 블록선도 전체에 해당되는 전달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RS분의 CS로 정의한 것이 이 파란 색깔의 블록을 의미해요. 즉 이거 친구가 MS가 된다. 그럼 대체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MS는 페루프 전달함수라고 해요. 또는 쉽게 말하면 이 블록 선도에서 전체 전달함수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또는 전체 전달함수를 의미한다. 보통 자주 사용하는 문자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전체 전달함수는 우리가 MS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GS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전달함수를 GS를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GS가 단순히 전달함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방향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S는 순방향 전달함수. 왜냐하면 지금 입력에서 출력 측으로 순방향, 즉 우리가 출력에서 입력으로 가는 것을 보통 역방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순방향 전달함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시험에서도 우리가 GH를 많이 말하는데요. GS, HS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GH 한 다음에 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G랑 H를 곱한 이러한 전달함수를 뭐라고 하냐? 중요합니다. 게루프 전달함수라고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용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이러한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개념을 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H는 게루프 전달함수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문자가 있죠. HS. HS도 이 친구가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사실상 피드백이잖아요. 그렇죠? 출력에서 입력 측으로 되돌아가는 피드백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그대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HS는 피드백 전달함수라고 해요. 피드백 전달함수. 또는 우리가 되먹임.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한글로 표현한 거죠. 되먹인 전달함수라고도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HS가 1인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구별해서 작성해드리면 HS가 1일 때 보통 우리가 전기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을 단위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의 라플라스 변화에서 단위 계단함수라는 것을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단위 계단함수 한번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면 시간 t에 대해서 ft를 그렸을 때 우리가 0보다 작은 구간은 0, 그리고 0 이상인 구간은 크기가 1인 이러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ut 함수를 단위 계단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단위라고 한 이유는 이 부분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위 계단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기에서는 1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으면 단위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구나 이 정도 감을 잡고 가시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HS가 1일 때 어떻게 표현하냐? HS 이 부분이 1일 때 이 전체 이러한 제어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위 되먹임 제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은 사실상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1인 것을 알면 이게 단위 피드백이 있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HS가 1일 때 보통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까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마치 HS가 1이면 이 부분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작게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RS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GS 편의상 G라고만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S 있을 때 이 1이면 단순히 이렇게 선으로 그려져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 보통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그림에는 H가 없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드백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이 블록이 생략된 것뿐이에요. 우리가 HS가 1일 때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HS가 없는 것이 아니라 1이라고 두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단위는 맞아요. 단위. 그런데 이 마이너스가 우리가 부라고 하잖아요. 부. 우리가 뭐 부극성, 전극성 이렇게 하듯이 마이너스는 부라고 표현합니다. 단위 부. 그리고 피드백이기 때문에 괴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단위 부괴한이구나. 그러면 HS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피드백 전달 함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할 것은 이 페루프 전달함수 MS의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이 페루프 전달함수 MS의 공식입니다. 이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를 돕고자 유도를 하는 것이니까 이 유도 과정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패스하셔도 됩니다. 최종 공식만 챙겨가 주세요. 우선 시작을 해보면 지금 여기 가압점 있고요. 여기 인출점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다 CS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CS에 HS를 곱한 게 여기 화살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다른 색깔, 한번 주황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CS니까 CS에서 HS를 곱한 게 여기 화살표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는 CS 곱하기 HS가 되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까지 붙여야 되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RS에 플러스를 곱한 것을 더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초록 색깔에 해당되는 이 화살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죠? RS에서 플러스를 붙인 RS와 무엇을 더하냐면 마이너스 CS, HS를 더합니다. 그럼 바로 작성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더했을 때 이렇게 바로 빼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하얀 색깔로 표현할게요. CS, HS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초록 색깔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초록 색깔에 GS를 곱한 게 여기 화살표 아닌가요? 여러분? 맞나요? 그래서 초록 색깔에 다른 색깔 찾느라 바쁜데 이 초록 색깔에 GS를 곱한 게 이 화살표예요. 근데 이 화살표가 뭐예요, 여러분? 이 화살표가 CS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뽑아낼 텐데요. CS는 여기다 작성해 볼게요. CS는 우리가 초록 색깔 RS 마이너스 CS HS 이 초록 색깔에 무엇을 곱한 거다? GS를 곱한 거다. 이 친구를 우리가 원하는 이 RS분의 CS 꼴로 바꿔서 우리가 MS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분배를 해볼게요. 이 GS를 이렇게도 분배하고 이렇게도 분배를 하면 CS는 이 친구는 RS 곱하기 GS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우리가 CS, HS, GS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C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양변을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동시에 양변에 CS, HS, GS를 우변에도 더하고 좌변에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CS, HS, GS 여기는 좌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통째로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좌변에는 이 친구가 남게 되고 우변에는 RS, GS만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좌변을 CS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CS를 그럼 여기가 1 남겠고 이 친구는 플러스
HG가 남겠죠. 근데 제가 순서를 이쁘게 GH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CS 이 친구 작성하고 플러스 G, S, H, S라고 작성해도 이렇게 좌변과 똑같은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친구를 이렇게 아래처럼 하나로 묶은 겁니다. CS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우변은 RS 곱하기 GS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RS분의 CS니까 양변을 동시에 RS로 나누고 그리고 이 괄호를 전체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식을 RS분의 CS는 이게 내려가고 이 친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는 이 괄호가 다 오죠.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표시를 해보면 이 친구가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G, S, H, S 분의 우리가 분자 같은 경우는 이 GS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여기 GS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최종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페루프 전달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최종까지 작성해보면 RS분의 CS가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MS를 표현하는 식이기 때문에 MS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한번 네모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등장인물이 지금 GS 그리고 HS, GS, HS 그래서 게르프 전달함수도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다 등장을 했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 해당 공식을 작성해 볼 텐데요. 여기서 페루프 전달함수 MS는 여기가 1 플러스 제가 S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즉 1 플러스 GH분의 G의 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규칙이 있냐?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요. 여기가 플러스가 오고요.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일 때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려서 이게 지금은 괜찮을 수 있는데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블록 선도라는 것은 사실상 매번 블록을 그리기가 귀찮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블록을 좀 더 간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바로 다음에 배울 신호흐름 선도인데요. 우리가 신호흐름 선도에서 간이 전달 함수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블록 선도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유도 과정은 이제 결론을 냈으니까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추가 설명을 위해서 이 친구도 지금 남길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바로 배우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페루프 전달함수 MS는 항상 똑같이 이 부분이 부호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항상 똑같이 1 마이너스로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괄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우리가 루프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 루프가 무엇이냐? 한 바퀴 다시 돌아오는 친구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쭉 와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러한 하나의 루프가 생성이 되죠. 이때 이 루프의 이득을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 보시면 G, H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빨간색일 때 여기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하고 다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GH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요. 우리가 1 마이너스는 항상 똑같은데 마이너스 GH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분자 같은 경우는 순방향 경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순방향은 우리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RS에서 아래로 못 내려오죠. 이 화살표는 위로 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갔더니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거 보이시나요? 일자로 쭉 가는 길에 만나는 친구가 우리가 GS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분자에 GS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 편의상 G라고 작성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1 플러스 GH분의 G라고 작성할 수 있죠. 페루프 전달함수 공식이 뚝딱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부분의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도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MS는 1 마이너스를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괄호를 열어주세요. 이 괄호 안에는 우리가 루프의 이득을 다 곱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G 곱하기 H 곱하기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대입되는 친구는 플러스 G, H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분자에는 순방향 경로를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 부호는 바뀌었고 순방향은 똑같죠. RS에서 CS로 가는 친구는 GS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G. 그래서 여기서는 1 마이너스 GH분의 G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루프 전달함수 공식을 외우는데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바로 이어서 신호흐름 선도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MS는 항상 1 마이너스 루프 그리고 여기에 순방향 경로가 들어간다. 이 1 마이너스 꼴만 기억을 해주시면 항상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 맛보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뭐 용어를 정리했고 페루프 전달함수 공식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3단원에서 특성방정식의 개념을 배우는데요. 이러한 피드백이 있는 블록 선도에서 특성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나중에 3단원에서 다시 반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한번 천천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HS, 피드백 전달함수의 신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페루프 전달함수 MS의 공식은 1 플러스 GH분의 G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특성 방정식이 이 페루프 전달함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냐? 특성 방정식은 우리가 FS라고 보통 쓰는데 이 FS가 0이 되게 하는 이러한 S가 특성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배우냐? 나중에 우리가 제어계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판단할 때 이러한 특성 방정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보고 특성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페루프 전달함수 MS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친구 찾아가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분모 1 플러스 GH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작성해 봤더니 1 플러스 GH가 된다. 이게 0이 되게 하는 이 식이 다 특성 방정식을 의미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GH가 뭐죠? GH는 게루프 전달함수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같은 건데 1 플러스 게루프 전달함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것이고 1 플러스 GH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결국에 게루프 전달해서 1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구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MS를 구하고 나서 분모를 찾으신 다음에 그것을 0으로 두셔도 되고요. 우리가 게루프 전달함수에 1을 더해서 풀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에 같은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진행을 해볼 텐데 우리가 게루프 전달함수가 보통 분수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1 플러스 게루프 전달함수를 분모분의 분자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즉 게루프 전달함수의 분모와 분자가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이 식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양변을 동시에 분모로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에 어떤 값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분모가 되는 값들을 다 곱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 1은 분모가 되고 이 친구는 우리가 분모와 분모가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분자만 남습니다. 이게 0이 된다. 이게 세 번째 방식이에요. 세 번째 방식은 자세히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게루프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가 더했을 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페루프 전달함수의 분모와 분자를 더하면 안 돼요. 게루프 전달함수의 분모와 분자를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식이 특성 방정식이다.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 다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뿌리 페루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거에서 시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페루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식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1 플러스 게루프 전달함수가 0이 되게 하는 식 또는 게루프 전달함수의 분모 더하기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예습을 진행을 해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한번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아래 회로를 보고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순방향 전달함수, 페루프 전달함수, 그리고 등가회로 게루프 전달함수, 페루프 전달함수 구하는 것이 많은데 결국에는 페루프 전달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표인 이 페루프 전달함수 우리가 공식을 한번 쓰고 시작을 해볼게요. 5번 페루프 전달함수 이 블록 선도의 전체 전달함수 MS는 항상 공통된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1-가 똑같아요. 1-.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친구는 우리가 한 바퀴 도는 우리가 패 루프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다시 와서 되돌아가는 이런 하얀 색깔의 루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걸리는 친구들은 다 곱해주시면 돼요. G1, G2, H1, H2 그리고 빠짐없이 마이너스까지 곱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작성해보면 여기 안에 들어갈 친구는 마이너스 G1, G2, H1, H2가 됩니다. 제가 지금 편의상 G1S를 지금 G1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S를 생략하고 한번 이렇게 편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이제 분자에는 순방향 경로에 우리가 이득을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순방향은 우리가 RS에서 CS로 가는 이러한 친구가 있겠죠. 지금 여기 아래로는 못 가요, 여러분. 지금 화살표가 위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순방향 경로는 제가 지금 그린 이러한 직선 경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되는 G1과 G2를 곱해 주시면 돼요. 물론 바로 다음에 배울 신호흐름 선도에서 좀 더 디테일을 잡아가긴 할 텐데, 우선 페르프 전달함수 MS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를 공통으로 잡고 여기는 루프, 여기는 G1, G2, 즉 순방향 경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부호가 바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곱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뀝니다. 우리가 MS는 1 플러스 G1, G2, H1, H2가 되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G1, G2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문제 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례대로 순방향 전달함수를 표현을 해보면, 순방향 전달함수 1번 GS는 우리가 G1S와 G2S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 분자에 해당되는 친구가 순방향 전달함수입니다. 한번 G1, 여기는 S를 한번 그대로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식도 마찬가지로 S로 표현해 주시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제가 빨리 적으려고 이렇게 생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 문제를 푸실 때 다 우리가 어차피 보기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너무 정석적으로 풀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빠르게 G1, G2, H1, H2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번 피드백 전달함수를 구하시오. 피드백 전달함수를 우리가 HS라고 보통 쓰죠. 지금 피드백 전달함수는 이렇게 출력 측에서 입력 측으로 돌아가는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1, H2를 곱해 주시면 돼요. 지금 직렬 결합이기 때문에 H1과 H2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끝나요. 그리고 3번, 1번과 2번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여 등가 회로를 그리시오. 즉, 이 블록 선도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페르프 전달함수를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입력 RS와 출력 CS만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 이 부분을 박스를 치는 겁니다. 즉, 이 파란 색깔 부분이 하나의 블록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체 전달함수, 페르프 전달함수 MS가 되는 것이고, 이 MS로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친구를 등가회로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3번 입력 RS가 들어오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 페르프 전달함수 MS로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는 출력 CS로 표현하면 가장 간단한 우리가 등가 회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게루프 전달함수를 구하시오. 게루프 전달함수는 우리가 GS, HS를 말하죠. 즉 GH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이 순방향 G와 이 H, 이 GS, HS를 다 곱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곱해보면 G1, 이것도 편의상 그냥 G1, G2라고 작성을 할게요. 이렇게 H1, H2로 작성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르프 전달함수까지 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소문제 순서대로 풀이를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페르프 전달함수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1-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 안에 들어가는 친구는 우리가 한 바퀴 돈, 루프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즉, 우리가 첫 번째로 루프를 찾은 다음에 그 친구들 다 곱해주시고 이 1- 괄호 안에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방향 경로를 대입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후에 우리가 이 신호흐름 선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호흐름 선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피드백에 있는 블록 선도와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렸던 블록 선도를 한번 가져와 보면, 피드백 있는 친구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RS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가압점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 GS를 순방향 전달함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용어도 복습해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쭉 오면 여기는 출력 CS가 되고요. 여기에 인출점에서 다시 피드백이 이렇게 있죠. 다시 입력 측으로 돌아가는 이런 피드백 전달함수 HS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HS. 그리고 HS에서 다시 가압점으로 이렇게 더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보통 마이너스가 붙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교재에 ES, BS가 있지만 그 부분 없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요. 우리가 신호, 흐름 선도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간단하게 바뀌냐 한번 볼게요.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RS라고 하면요. 이 RS에서 이 가압점까지를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그리고 여기에 1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이라고 작성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GS가 하나 있죠.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G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G만 작성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GS에서 CS로 가는 그 구간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우리가 아직 안 했던 피드백 전달함수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피드백은 여기에서 즉 이 구간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이곳에서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서 방향, 이 화살표를 꼭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피드백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꼭 화살표 방향으로 잘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블록 선도에서는요. 여기에 가압점에 마이너스를 표기를 했는데 우리가 신호흐름 선도에서는 한꺼번에 표시를 합니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신호흐름 선도에서는 마이너스 H라고 한꺼번에 작성을 해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호흐름 선도는 단순히 이 화살표 방향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블록 선도에 비해서 정말 간단하게 그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그만큼 이렇게 복잡한 블록 선도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배울 간이 전달함수 법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간이 전달함수 법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메이슨 공식 또는 메이슨 이득 공식이라고 합니다. 메이슨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구하는 공식이냐? 우리가 페르프 전달함수 MS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사실상 이 신호흐름 선도에서 나온 공식은 맞지만 우리가 신호흐름 선도와 블록 선도를 이렇게 등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블록 선도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페르프 전달함수 MS는요. 좀 길어요. 긴데 초반만 좀 낯설지 여러분 쉽습니다. 반복하면 1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 뭐 이렇게 쭉 시그마 L4 쭉쭉쭉쭉 가는데 시험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시그마 L3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학습해 주시면 되고 분자 같은 경우는요. 시그마 G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프가 됩니다. 뭔가 많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이 시그마가 무엇이냐? 이 시그마는요. 합의 기호의 합. 즉 다 더하라는 거예요. 다. 뭐 시그마 에런이 있을 때 이 시그마 에런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시그마 에런은 서로 다른 루프의 이득의 합입니다. 즉 여러 개가 있을 때 다 더하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좀 간단하게 시그마로 표현한 거고 이 시그마 에런의 정의를 작성을 해보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그 부호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 뒤에 뭐 L3가 올 때도 플러스 시그마 L3가 되고 이렇게 맞불 반복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 시그마 에런에 대해서만 한번 따져볼게요. 시그마 에런은 서로 다른 루프 이득의 합이다. 그 루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때 루프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블록 선도에서 한 바퀴 도는 루프를 찾았죠. 그걸 말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GH 마이너스가 있죠. 즉 마이너스 GH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서로 다른 루프, 즉 루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이득의 합을 말한다. 그리고 이 시그마 L2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 첨자 2에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시그마 L2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이 친구는 서로 주황 색깔로 서로 접촉하지 않는, 즉 만나지 않는
루프 두 개의 이득의 곱을 말한다. 근데 또 이득의 곱을 시그마를 취한 거니까 또 다 더해야 돼요. 이득의 곱을 다 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L3는요. 제가 노란 색깔로 표현해볼게요. 이것도 서로 접촉하지 않는 루프 3개 이득 곱을 합을 말한다. 너무 길죠? 근데 반복하다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때 G는요, 우리가 배웠던 순방향 전달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이 순방향 경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G는 각각의 순방향 경로의 이득을 말한다. 순방향 경로. 경로의 이득인데 우리가 뭐 여러 개가 있으면 다 더해줘야 되니까 이것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각각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각각의 용어를 살펴보고 있고요. 이때 G에 곱하기 괄호가 붙습니다. 이때 1 마이너스 루프가 되는데요. 제가 블록 선도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을 생략을 하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생략을 했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한번 지금부터 해보면 1 마이너스 루프에서 이 루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다른 색깔 파란 색깔 가겠습니다. 이 루프는요. 이 각각의 순방향 경로의 이득과 만나지 않는 루프예요. 굉장히 어렵죠? 조건이 많이 붙었어요. 각각의 순방향 경로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를 의미합니다. 즉 루프는 루프인데 순방향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만 잘 숙지를 해주시면 모든 우리가 신호름 선도나 블록 선도에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이 간이 전달함수법 공식, 즉 페르포 전달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이렇게 쭉 주어져 있고 뭐 시그마 G 1마이너스 루프 아니면 시그마 L1, 시그마 L2, 시그마 L3를 구하시오. 마지막에 회로의 전달함수, 즉 페르포 전달함수 MS를 구하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결국에는 이 페르포 전달함수 MS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부터 하냐? 이 주어진 신호름 선도에서 우리가 한 바퀴 도는 루프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하나 보이시나요? 화살표 방향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화살표 방향을 따라가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하나의 루프, 이러한 노란 색깔 루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보면 이렇게 따라가 볼게요. 근데 여기는 쭉 가네요. 그럼 이렇게 다시 못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는 루프가 될 수 없고 이 노란 색깔 루프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표현을 해보면 결국에는 시그마 L1이 서로 다른 루프의 합인데 이 전체 신호름 선도에서 루프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우리가 이 친구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L은 마이너스 G1 곱하기 H가 됩니다. 한꺼번에 다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H와 G1을. 그래서 마이너스 G1 H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상 여기서 시그마 L2, 시그마 L3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그마 L2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 루프 2개의 이득의 곱의 합이고 지금 시그마 L3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 루프 3개의 이득 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프가 애초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그마 L2와 시그마 L3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 이득 곱까지만 나와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요. 이 시그마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렇게 이득 곱의 합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한번 디테일 챙겨가 주시고 시그마 L2는 0이고 시그마 L3도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시그마 G 1마이너스 루프 즉 순방향 경로도 한번 찾아볼게요. 입력에서 우리가 출력으로 가는 순방향 경로를 찾아봤더니 우선 찾기 쉽게 이렇게 일직선 하나 있네요. 그쵸? 이 빨간 색깔 경로는 1, G1, 1, 2를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결국에는 순방향 경로의 이득이 뭐죠, 여러분? G1인 거예요, G1. 그래서 한번 이 시그마라는 것이 결국에 이러한 친구들을 다 각각 케이스마다 더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의 순방향 경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를 작성하면 되고 이 상태에서 G1이죠. G1에서 1 마이너스 이 루프가 무엇이냐? 이 빨간 색깔 순방향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예요. 근데 지금 노란 색깔이 빨간 색깔과 만나고 있죠. 따라서 이 친구는 노란 색깔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시 글로 보면서 각각의 순방향 경로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는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노란 색깔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이 루프에는 0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순방향 경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로 찾아보면 이 부분은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봤더니 이렇게 파란 색깔 경로의 순방향 경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1, G2,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그마는 더하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여기서 G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프인데 이때 루프도 역시 이 파란 색깔 순방향 경로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 파란 색깔 순방향 경로와 이 노란 색깔 루프가 접촉하나요, 여러분? 접촉 안 하고 있죠? 따라서 이때 이 루프에는 노란 색깔의 이득을 우리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색깔의 이득을 마이너스 G1 H가 되죠. 이렇게만 대입해 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페르프 전달함수 MS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그마 L2, 시그마 L3는 다 무시되니까 결국에는 1 마이너스 시그마 L1분의 시그마 G 1 마이너스 루프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페르프 전달함수를 문제에서는 뭐 딱히 주어진 문자가 없기 때문에 MS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MS는 1 마이너스 시그마 L1분의 우리가 시그마 G 1 마이너스 루프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이미 다 구했기 때문에 한번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시그마 L1 자체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자체에 마이너스 G1 H를 대입해 주시면 끝이 나고요. 이 분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다 통째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이거 보시면 1이에요. 1 그럼 G1 곱하기 1이니까 G1 여기는 우리가 잘 보시면 마이너스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돼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G2 곱하기 전체 가로 1 플러스 G1H가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G2 1 플러스 G1 H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분배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G2를 이렇게 분배하게 된다면 페르프 전달함수 MS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1 플러스 G1 H분의 한번 이쁘게 작성해 볼게요. G1 H분의 여기는 G1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분배했을 때 플러스 G2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분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기 이쁘게 작성하면 G1, G2, H라고 작성하면 좋겠네요. 이거 좀 곱셈니까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G1, G2 H의 꼴로 이렇게 페르프 전달함수 MS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2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신호흐름 선도를 보시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루프를 찾아주면 됩니다. 주어진 화살표 방향을 잘 따라가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두껍게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크게 확대해서 표현을 했고요. 교재에 있는 것과 똑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편하게 이 앞에 거 보고 풀어주시면 돼요. 한번 루프를 찾아볼게요. 이 BCJ, 이 친구 마치 루프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돌아가려면 화살표 방향이 왼쪽으로 가야 되죠. 지금 J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루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그 다음에 있는 친구 봤더니 이 CDH 보니까 한 바퀴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화살표 방향을 봤더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루프 하나를 찾았습니다. 노란 색깔 루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한번 이 부분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DEK. DK도 한 바퀴 도네요. 그래서 이것도 루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란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I는 눈에 봐도 그냥 바로 한 바퀴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I도 우리가 루프에 해당됩니다. 이 친구는 제가 주황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총 루프가 3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공식에 우선 이 루프 3개까지는 조건을 만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각각이 서로 접촉하지 않는 루프들인지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해볼 텐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순방향 이 분자 부분보다 이 아래에 있는 시그마 L1부터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그마 L1을 생각해보면 시그마 L1은 서로 다른 루프 이득의 합입니다. 즉 노란 색깔 루프, 파란 색깔 루프, 그리고 이 주황 색깔 루프를 다 더해주시면 돼요. 이 노란 색깔 루프는 CDH죠. CDH 더하기 파란 색깔 루프 DK 그리고 주황 색깔 루프 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그마 L1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L2 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L2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 루프 2개 이득의 곱의 합을 의미한다. 말이 긴데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과 파란 색깔은 이 뒷부분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지 않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파란 색깔과 주황 색깔도 여기서 만나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 봤더니 노란 색깔 루프와 주황 색깔은 아예 떨어져 있죠. 이러한 친구를 우리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루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L2를 구할 때 서로 접촉하지 않는 루프 2개 이득의 곱,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CDH와 I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DH, 주황 색깔로 I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시그마 L2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시그마 L3를 해볼 텐데, 이미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시그마 L3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 루프 3개 이득 곱의 합이다. 지금 봤더니 이 노란 색깔과 파란 색깔과 주황 색깔이 아예 다 서로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파란 색깔이 노란 색깔과 접촉하고 있고 파란 색깔이 또 주황 색깔과 접촉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엔 0을 작성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소문제 2번을 풀이를 했고, 이어서 분자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시그마 G 1 마이너스 루프. 우선 순방향 경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가장 쉽게 이 직선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쭉 볼게요.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보통 여기에 입력과 출력이 안 주어져 있지만, 안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보통 왼쪽을 입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간혹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렇게 A, B, C, D, E까지 왔다가 I를 한 바퀴 돌고 F로 가는 것도 순방향이 아니냐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루프를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일자로 쭉 순방향 경로를 만족하는 이러한 친구를 작성해 보도록 하면 A, B, C, D, E, F.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마이너스 루프를 찾아봐야겠죠. 1 마이너스 이 빨간 색깔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가 있는지 봤더니 노란 색깔도 만나고 파란 색깔도 만나고 이 주황 색깔도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0을 대입합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순방향 경로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는 못 가죠. H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J로 갈 수 있겠네요. 맞죠? 이 상태에서 다시 K로 갈 수는 없습니다. K는 다시 돌아오는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D, F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 색깔 경로 다시 강조를 드리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순방향 경로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플러스 A 그리고 J죠. AJ, DE AJ, DE, F 1 마이너스 이 초록 색깔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가 있나요, 여러분? 노란 색깔 여기서 만나고 있고 파란 색깔도 여기서 만나고 있고 주황 색깔도 여기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 페루프 전달함수 MS는 결국에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여기다 작성할게요. MS는 우리가 시그마 L3는 없기 때문에 바로 1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분의 시그마 G에 1 마이너스 루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각각 다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G 이 부분 분자부터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죠. 사실상 이 부분 다 1이에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입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A, B, C, D, E, F 그 다음은 플러스 A, J, D, E, F가 됩니다. 물론 이 곱셈이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곱하든 뭐 우리가 A, B든 BA든 같기 때문에 이 순서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분자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이 부분 다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 마이너스 시그마 L1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다 분배가 될 겁니다. 3번에 작성을 해보면 1 마이너스 CDH 그리고 마이너스 DEK 그리고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그 다음은 플러스 시그마 L2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그대로 플러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C, D, H, I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렇게 예제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간이 전달함수 이 MS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용어에 이 뜻도 한 번씩 한번 쭉 읽어주시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원별 기출을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